자, 질문 프린트 가지고 영상 보시는 분은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설명 들으시는 게 좋겠죠? 1번을 해볼게요. 1-1번 해보래. 자, 1-1번은 작부법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원래는 몇 번 굴절하는 게 맞아요? 2번 굴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니까 가운데에서 한 번만 굴절되게 그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일반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이 앞에 점 찍어준 게 뭘까요? 초점이겠죠. 그럼 반대쪽에도 대칭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뭘 그려준다? 초점을 그려준다. 그래놓고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물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대가리에서만 했잖아요. 근데 대가리의 위치하고 다리의 위치가 조금 다르죠. 비스듬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럼 대가리 가지고 구하고 다리 가지고 구하고 2번 작동하시면 될 거예요. 해볼게요. 일단 나란하게 간 빛은 굴절을 어딜 향한다? 초점을 향한다. 두 번째, 초점을 지나온 빛은 굴절로 나란히. 세 번째, 중심을 향한 빛은 직진. 그래서 여기가 대가리가 된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가봅시다. 나란하게 간 빛은 초점을 향한다. 그 다음에 중심을, 초점을 향한 빛은 이거 같아. 초점을 향한 빛은 나란히. 자, 그럼 어디서 만난다고? 여기서 만나겠죠? 중심을 향해 이렇게 가면 만날 테니까, 그치? 그럼 여기가 대가리고 저기가 뭐예요? 다리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극단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대가리하고 다리 가지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쭉 연결시켜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작도하는 거 3개 꼭 기억해야 돼요. 나란하게 가는 것은 초점을 향한다. 초점을 지나는 건 나란히. 중심을 향한 건 직진. 오케이? 그래서 모이면 실상이고 모이지 않으면 굴절된 놈의 연장선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허상이 만들어진다는 거. 작도 몇 번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1-1번은 저렇게 작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볼게요. 2번은 자, 높이 20m 절벽에서 크기가 비슷한 3개의 돌덩이 A, B, C를 던졌대요. 돌들의 밀도는 A가 제일 크답니다. 밀도가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크기가 비슷하다니까 부피가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뭐야? 얘가 일정한 거니까 그러면 질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밀도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질량의 B가 누가 제일 크다는 얘기야? A가 B, C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속도로 던졌어요. 그런데 A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위로 던진 거고요. B는 어떻게 던진 거고요? 수평으로 던진 거고요. C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던졌다고 얘기를 할게요. 똑같은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얼마로? 20으로. 맞아. 가볼게요. 조건은 초기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식이 뭐예요? MGHO. 이 P는 제발 식을 얘기하려면 P는 들어가게. MGH. G하고 H는 똑같지만 뭐가 달라? M이 달라. 그러니까 M하고 비례하겠죠? 그래서 A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고요. C가 제일 작아요. 2번 그러니까 다르겠죠?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 역학적 에너지 모두 쓰면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A, B, C가 같아요? 아니에요. A가 제일 커요. 질량이 다르니까. 그럼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도 곧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랑 같은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도도 같고 높이도 같지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이 큰 놈이 역학적 에너지가 크겠죠?
그럼 2번도 1번과 똑같이 A의 역학적에는 제일 크고요. B, C 중이 될 거라고. 맞죠? 세 번째,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은 뭐라고 써야 돼요? M, 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L MV 다시 제곱. M이 지워집니다. 모든 항에 다 뭐가 있으니까 M이 있으니까. 질량과 관계없죠? 그런데 H하고 뭐가? V가 똑같았으니까 V 단위는 4로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 이런 건 식을 가지고 풀어야 훨씬 깔끔해요. 자, 그래서 2번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러 갑시다. 3번을 보시면요. 3-2번을 하라고 했네요. 그림은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질량 2kg 물체 위치의 X 성분과 속도의 Y 성분을 각각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3번을 보시면 X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화예요? 그래프 보면 알잖아. X 방향은 무슨 운동화냐고요. 어? X축으로는 무슨 운동화? 어? 안 들려서 그래. 등속운동.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이에요. V0 X가 얼마예요? 네. 2분의 1. 네, 0.5겠죠. 곧 X 방향의 속도가 0.5로 등속 운동을 하겠네요. Y 방향 봅시다.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네, VT 그래프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의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런데 V0 Y가 얼마예요? 0초 때 Y 방향의 속도 마이너스 1. -1인데 가속도는 얼마예요? 2분의 1. 가속도가 얼마예요? 2분의 1. 예, 0.5겠네요. 2분의 2. 맞아? 자, 이런 조건이에요. 2번 구해야 되네요. 2초일 때 물체의 작용 R자 힘의 크기는? 자, 이걸 쓸 건데 X축, Y축 따로따로 구합시다. Fx는 얼마예요? 0이에요. X방향의 힘은 등속이니까. Y방향의 힘은 M 곱하기 AY라고 쓰면 되겠죠? M이 얼마예요? 2구예요. AY가 얼마예요? 0.5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이에요. 벡터 더하기겠죠. 그럼 R자 힘은 X하고 Y를 나눠주니까 X제곱, Y제곱. 그런데 X가 없으니까 하자마자 얼마라고? 1이라고. 맞아. 따로따로 구해서 벡터 더하기 하면 되잖아요. 맞아. 벡터니까. 그래서 3번은 저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4번 보러 갑시다. 4번은 자, 다음은 부력에 대한 실험이다. 누구 핸드폰인데? 박한별, 임지우한테 문자 왔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좀 징징대지 않게 좀 해주세요. 네.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부력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원래 빈 수조를 전자 저울 위에 올려놓고 0점 맞추는 물 20N을 넣는다. 부피가 V인 물체를 용솔 저울에 연결해 물에 넣고 물체에 잠긴 부피 용솔 저울과 전자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여러분들 처음 나의 결과 보세요. 얼마만큼 잠겼대요 물체가? 4분의 1 V만큼 잠겼대요. 근데 용솔 저울에 넣은 금이 얼마가 나왔대요? 22호. 38N이 나왔대요. 그런데 전자 저울에 넣은 금이 얼마가 나왔대요? 22호. 22N이 나왔죠.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물체 무게.
얼마인데? 잠시만요. 40년. 물체 무게가 40이에요? 왜요? 왜 물체가 40이에요? 저 새끼는 왜? 야, 넌 나가 그냥. 아 선생님 40 맞지 않아요? 누구랑 대화를 해? 선생님 40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물이 들어있는 수조 물 얼마를 만들었다고 20N을 넣었죠? 맞아요? 그래놓고 물체를 얼마만큼 잠기게 했다고 4분의 1V만큼 잠기게 했죠? 그랬더니 용철 저울의 눈금이 38이었고요. 그죠? 전자 저울의 눈금이 얼마였다고요? 2N이었다고요. 맞아요? 이 전자 저울의 눈금이 22인데 왜 22죠? 원래 눈금은 얼마였어? 20. 20이었잖아. 그럼 이만큼이 왜 증가했죠? 물체 무게. 부력이죠. 그 수조에 있는 물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게 부력이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 그래서 원래 수조의 무게 20에다가 얼마가 2가 추가된 거라고, 그지? 그러면 4분의 1 V만큼 잠겨 있을 때의 부력이 얼마라고? 2N이라고. 그럼 이 물체를 전부 다 담가버리게 하면 부력이 얼마가 될까요? 8. 부력은 로지 V 잠긴 부피에 기대하니까 몇 뉴턴이다? 8뉴턴이다. 얘야 대답을 할 때는 대가리를 띄고 얘기해. 쪼리 신고 대가리 그렇게 얘기하면 까고 싶잖아. 8. 눈 똑바로 뜨고 아이씨 죽일까. 최정훈이라는 학생이 저따구로 하고 있네요. 누군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영상 보시는 분이 엄마한테 보여줘. 저 CS 영상. 자! 없어요. 달을 보시면 나의 상태에서 물을 부피 V만큼 더 넣었대요. 물체에 잠긴 부피 용철저울과 전자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했더니 용철저울의 눈금이 얼마가 나왔어요? 36N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이 물체는 용철저울은 눈금이 뭐예요? 탄성력 플러스 부력 합한 게 뭐였을 거야? 중력이었겠죠? 그럼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는 거? 40N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지금 용철 저울의 눈금이 얼마가 됐어요? 36이 됐죠? 그럼 지금은 부력을 얼마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4N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면 이 경우에 전자 저울 값의 눈금이 얼마일까? 24일까? 아니요. 여기서 뭐를 집어넣었어요? 물을 더 넣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부력이 얼마? 로 곱하기 물의 밀도 로라고 할게요. G 곱하기 4분의 1 V만큼 잠겼을 때 부력이 얼마였다고? 2였다고. 맞아? 근데 물을 지금 얼마만큼 V만큼 집어넣었죠? 물의 밀도 로고요. V를 얼마만큼 집어넣어서 물을 V만큼 집어넣었어요. 이게 더 넣어준 이게 뭐예요? 추가한 물의 무게가 될 거예요. 이게 물의 밀도에다가 물의 부피 곱한 게 물의 질량이잖아. 그럼 이건 얼마냐고요? 로지 V가 얼마야? 8N이 되는 거죠. 그럼 더 집어넣은 물의 양이 얼마라고? 8N이라고. 그럼 원래 있던 20에다가 얼마 더하고 물 집어넣은 무게 8 더하고 그 다음에 부력의 반작용 더하겠죠? 부력이 4니까 다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2N이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돼? 안 돼? 그래서 답이 32N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하나씩 꼼꼼하게 따지시면 돼요.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영재고 문제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문제 안 되는데 시간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되게 복잡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길어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뭐 하나하나 문제를 잘 꼼꼼하게 따지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4번도 해결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1번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두 물체가 충돌해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일정히 보존된다는 사실을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을 해요. 자, 두 물체가 부딪힐 거예요. 빵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하면 1이 2한테 힘을 주겠죠? F2라고 합시다. 2는 1한테 힘을 주겠죠? 반대 방향으로 F1이라고 합시다. 자, F1과 F2는 크기가 어때요? 같겠죠? 왜? 1이 2를 때리는 힘, 2가 1을 때리는 힘이니까 작용 반작용은 크기가 같겠죠? 여러분들 충격량이 뭐랑 같아요?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 거죠. 맞아? 1이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F1 곱하기 T예요. 맞아요? 는 1의 속도 변화량 M1 V1 다시 빼기 M1 V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충격량이 뭐랑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으니까 맞아? 그럼 2 갖고 얘기하면 F2 곱하기 T 2가 받은 충격량이 M2 V2 다시 빼기 M2 V2라고 맞아? 요 두 식을 더할 거예요. 왼쪽 항이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0이 되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저로 넘겨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M1 V1 플러스 M2 V2가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가 되죠. 충돌 전 전체 운동량을 충돌 전과 후의 전체 운동량이 어떻다? 같다. 맞아? 식으로 증명을 한 거고요. 말로 하면 간단하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동일한 크기의 힘을 동일한 시간 동안 받은 거라고 A하고 B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A가 운동량이 충격량을 그만큼 받았는데 B는 똑같은 충격량을 반대로 받은 거예요. 그럼 A가 운동량이 증가했으면 그 크기만큼 B는 운동량이 줄었겠지? 그럼 전체 운동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얘기다. 이해됐죠? 6-2번 지붕이 없는 열차가 지면에 수직으로 쏟아지는 빗속을 마찰 없이 달리고 있다. 빗물이 차 안으로 떨어져 차 안에 차게 될 때 열차에 담긴 빗물이 열차의 속력, 운동량, 운동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래요. 당연히 비가 들어오니까 질량이 어떻게 될 거야? 커지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수평 방향의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 그래서 2번에서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고? 보존이라고. 일정하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P는 MV인데 질량이 커졌잖아.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될 거야? 감소하겠지. 그럼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에너지 식이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근데 운동량이 일정하거든. 이거를 2분의 1 mv 곱하기 v라고 써도 돼? 안 돼? 그럼 이게 일정한 거야. 맞아. 그러면 속력의 비례겠죠? 그래서 운동에너지도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속력 감소하고요. 운동량은 일정합니다. 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외력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은 일정하고 운동에너지는 감소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은 여러분들 총의 목적이 뭐예요?
데미지를 주는 거죠. 살상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됐다고? 단총은 어떤 물체와 충돌한 후 두 물체를 관통하여 박힌대. 툭 들어가서 쓴다는 얘기예요. 뭐? 처음 들어본 소리라서 놀랐어. 총을 쏴줘? 아니, 톡 들어가게.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네. 더 많이 기어 들어가겠냐는 거지. 총알이. 그럼 여러분들 이 일이 뭐예요?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물체를 뚫고 들어갈 때 마찰력은 일정하다는 조건을 가지고 뭐가 크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관통하는 거리가 더 많이 뚫고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속도 아니야. 그러면 뭐가 커야? 운동 에너지가 커야. 그럼 운동 에너지 공식이 이거니까 질량 2배, 속도 2배 된 것 중에서 어떤 게 속도 2배 된 게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그만큼 관통 길이가 길어져서 더 큰 피해를 입히겠죠? 맞아. 그래서 B가 되는 거예요. 4번은 금속 총알과 고무 총알을 나무 도막에 쏘았을 때 나무 도막을 쓰러뜨리게 하는데 효과적인 것. 여러분들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곧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거든요. 금속은 걔를 뚫고 지나갈 거고요. 고무 총알은 튕겨 나오겠죠. 총알의 속도 변화는 고무가 커요? 금속이 커요? 고무가 크죠. 반대 방향으로 튀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빼기 처음 거잖아. 그래서 고무 총알이 속도 변화가 더 클 거라고, 그치? 그럼 고무 총알에 받은 충격량이 더 큰 거야. 운동량 변화를 크니까, 그치? 그러면 총알에 받은 충격량하고 나무 도막에 받은 충격량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무 총알이 나무 도막을 쓰러뜨리는데 효과적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간단하지만 은근히 잘 틀립니다. 정확하게 개념 기억하시고요. 7번 했고요. 안 했어? 7-1번 3번 하나네요. 7번 봅시다. 야, 이 7번에 1번은 이씨 했잖아. 이씨. 아우, 이 새끼들. 우리 작곡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렇게 들어갔어요. 빛이 거울과 저렇게 입사각 몇 도냐 정훈아? 99. 씨발 0도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 개야. 그럴 수 있죠. 동호 새끼 맨날 물어. 선생님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렸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 오래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죽일 거 아니야 내가. 항상 각도는 까먹지 마라 제발. 법선왜 이러는 거 아니라 제발 법선 그리고 각도 따지라고 이씨. 근데 보이는 응구십도 미치. 자, 이 상태에서 반사는 이렇게 됐겠죠? 거울을 세타만큼 회전을 시켰다고.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법선이 세타만큼이 생겼죠. 그래서 입사각이 세타지? 네. 그러면 반사각도 세타가 되게 기어 나갈 거니까 얼마만큼? 2세타만큼 돌아가잖아. 네. 그 답이 1번이라고. 네. 좀 맞췄고. 4번이라고. 1번의 답은 이거 어떻게 드시? 3번은 두 반사면을 평행을 유지하면서 세타만큼 회전시킨대요. 작도 해보세요. 네. 똑같이 가요. 해보시라고요. 원래 빛하고 똑같이 기어나간다는 걸 작도를 하라고. 이기서의 작도는 뭐야?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해봐. 네. 7번 클리어. 9번.
하나 안 보면 안 될까? 미요. 25는 왜 틀려? 1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야 이씨. 또 전화량이 2배니까 전기력도 2배겠지 씨. 네. 작용만 이런 미친 씨. A가 B를 땡기고 B가 A를 땡기잖아 이 씨. 한 배. 똑같겠죠? 1배라고 한 배라고 등배라고 새끼야. 영업이라고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야, 이 하이라인은 심각한 거야 심각한 왜 물어 뜯어? 네? 선생님 자꾸 그런 커뮤니티 용어를 쓰면서 교인을 모독하는 거 안 죽었어 그냥. 안 죽었대요 친구가. 살짝하고 우리 새끼 팔은 저렇게 생겨가지고 씨. 야, 너 같은 얼굴은 모하기 좋은 상이 나면 도박하기 좋은 상이야. 나한테 생각해 저 탈이 계속 저러고 있어봐. 저기 패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저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으켜. 보통 일으키거든. 눈동자가 흔들리가 확 눈도 요만해가지고 저러고 있으면 것 같은데. 네. 뭐? 네? 아 지민이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나도 뺏길 것 같은데. 그럼 깡패잖아 새끼야. 도박장에서 그럴 수도 없어. 거기도 다 이것들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걔들도 나름의 룰이 있어. 야 찌질이는 가서 돈을 따다 뺏겨. 이게 말이 돼? 실력도 안 돼. 사이즈도 안 돼. 뭐가 거기를. 자 그래서 9번에 네. 1번은 한 대고요. A의 작용은 전기력과 용철의 A의 작용은 힘은 더해서 0이 됐잖아. 네. 당연 관계겠죠. 네. 그래서 해결 11번. 네. 11번은요. A가 질량이 2배 더 크네요.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상관없이 둘은 똑같이 떨어지겠죠. 중력이 R자미가 M이 지워지면서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그치? 그래서 A하고 B는 같이 겹쳐지게 그려야겠죠. VT 그래프는 공기가 없을 때. 그런데 공기가 있어요. 근데 공기는 기본적으로 공기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한번 써볼게요. 중력이 있는데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아. 그게 MA예요. 그럼 초기에서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G-M분의 KV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일정하니까 뭐가 질량이 클수록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상이 작아지겠죠. 네. 그럼 질량이 큰 게 가속도가 커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력하고 저항력이 같아지면 얘는 R자임이 0이 되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고? 등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A가 이렇게 수렴한 형태가 됐으면 B는 질량이 작은 놈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A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속도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네. 2번은 뭐 하래요? R자 힘 표시하래요? 힘을 표시하래요? 힘을 표시하면 처음에 중력만 받으니까 공기저항이 없을 땐 중력만 있으면 되고요. 공기저항이 있으면 중력하고 뭐? 저항력은 위쪽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R자임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뭐에 도달했을 때?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 종단 속도는 더 이상 속도가 빨라져 안 빨라져? 안 빨라져. 그러면 R자임 얼마야? 0. 둘 다 0이야.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에요. 네. 세 번째. 종단 속도에 도달할 때 두 공의 운동 에너지 B를 구하려거든요. 자, 일단 종단 속도부터 구해야 돼요. 그러면 종단 속도란 얘기는 R자임이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R자임이 0이라는 얘기는 뭐랑? 중력이랑 뭐랑? 저항력이랑 더했더니 0이 됐다는 얘기야. 네. 그럼 V는 얼마나 됐다는 얘기야? K분의 네. mc가 됐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운동에너지 공식에 때려 박으면 2분의 1 m 곱하기 k분의 mc의 제곱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2k 제곱분의 m 세제곱 g 제곱이죠. 네. 얘는 일정해. 네.
운동이라 저희는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 세제곱에 비례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8대 1이 되는 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11번은 저렇게 해결이 되겠죠.